저도 사실 엄청 피곤할 때는 코를 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모르고 네. 잘 수도 있지 혼자 그렇죠. 사니까 저는 예, 골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심지어는 누가 봐주지를 않잖아요. 네, 돌진한 예. 저희 아기도 그렇게 피곤하면 코를 골더라고요. 그렇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까지 치아가 꼭 필요한 이유 또 코골이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치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해 궁금한 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궁금하다. 그 첫 번째예요. 이가 없을 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자 이것들이 있는데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치아가 상실되면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자의 구강, 자기 본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브릿지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틀니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브릿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이 사용됐던 것이고 치아를 삭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다 임플란트를 심어서 수복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맨 마지막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또 임플란트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치아가 이렇게 네, 없는 네. 경우요. 또 이렇게 치아가 하나만 상실된 경우에는 주위 치아를 깎아서 만드는 브릿지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치아가 더 많이 상실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소 위치, 부분 틀니 또는 완전 틀니로 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구강 내 상황에 맞추어서 좋은 치료를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일단 네. 예. 일단 이가 빠지면요. 뭐 브릿지든 틀니든 뭐 이렇게 임플란트든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잇몸이 심해지면 이 치아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 임플란트요? 아니요. 잇몸병이 심하면 아유, 그럼요. 그렇습니다. 치아가 빠질 네네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맞나요? 치아 주위에는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남은 찌꺼기와 구강 내에 있는 균들이 합쳐져서 치태나 치석이 수시로 이제 형성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치아 사이에 끼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뼈가 녹게 되고 이 전체적으로는 치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잡고 있던 뼈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치아가 흔들흔들하게 되고 네. 또 우리 어른들 얘기하는 풍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찬바람 한번 불면 치아가 시리다고 얘기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치아를 발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임 교수님, 저는 사실 그 임플란트 말은 들어봤지 이 임플란트가 우리 자연 치아, 내 이하고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예, 그렇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자연 치아하고. 수명을 늘리는데 임플란트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틀니 때문에요. 그래서 틀니를 장착을 하면 커다란 이물감을 느낄 뿐 아니라 그 구강 내에서 움직여서 저작을 씹는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고정이 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식사를 하거나 저작 효율이나 능력이 늘어나게 되죠. 네. 그 나사 같은 게 네. 보이네요. 네. 두 개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그 자연 치아에 있는 치주인대가 없는 것이고요. 치주인대가 없는 것이 감각의 그 손실을 가져오고 또 치아가 조금씩 이렇게 그 힘에 대해서 그거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자연 치아와 같이 구강 내에서 고정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고정체, 그다음에 픽스처라고 얘기하는 거요. 그다음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어버트먼트, 그다음에 그 위에 크라운을 씌우는 세 개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역시 치아와 마찬가지로 골에 단단하게 박혀 있고요. 예. 네. 강 교수님, 그 저 임플란트 상태까지 되려면 이를 관리를 잘 안 해서 이가 빠져야지 저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가 빠질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좀 거쳐가게 되나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이제 치아 주변으로 염증이 심해지면서 이제 치조골이 상실이 되고 네. 거기 따라서 이제 잇몸도 따라 내려가고요. 치아 동요도가 심해지다가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가 빠지게 되면 임플란트가 됐건 브릿지가 됐건 뭐 틀니가 됐건 뭔가를 해서 이제 넣어야 될 텐데 네.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사실은 장단점을 좀 알아야 나에게 뭐가 맞는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세요.
네, 저 자료 화면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릿지, 그다음에 틀니, 임플란트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요. 역시 자연치, 브릿지의 것들은 건강한 인접 치아를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최대 단점이고요.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짧고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역시 주위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치아가 상실돼 있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그 위에 크라운을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틀니의 단점은 아마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느끼실 텐데 커다란 이물감을 느낄 수 있고요. 역시 구강 내에서 어떤 움직이는 구조가 매일 이야기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커다란 괴로움입니다. 씻는 힘도 물론 줄어들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